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접지장 특색, EPC 해가지고 뭐라고요? 아까 원어의 사전급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 EPC는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뭐죠? 저항이 작다는 얘기죠? 저항이 커야지요. 요건 이제 매가 때릴 땐 저항이 큰데 거꾸로 접지장일 땐 또 반대죠. 전류가 안 흐르면은 저항이 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재는 겁니다. 접지 전류 I가 흐르면 접지 주변에가 이제 V가 이제 올라간다. 그 V하고 I의 값을 계산해가지고 접지장을 계산한다. R은 I분의 V죠. 개념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토양의 상태. 여름이냐, 겨울이냐, 접지봉이 왜냐면 얼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위에는. 그래서 접지봉을 박을 때 어떻게 합니까? 75cm 미만으로 박으라고요. 그 밑에는 어떤 그 외부의 조건에 대해서 얘가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박아가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서 재보면 요쪽에 토양에 관련돼서 어떤 그 특성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토양의 특성이 틀리게 되면은 왜 그 주위에 어떤 뭐 접촉장이 틀려지니까 접지장도 틀리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접지기의 표면과 여기 사용하는 접촉장이라든가 토양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접지장들이 좀 틀려질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이거는 뭐 접지의 목적 뭐 보시면 되고 전이강화법 전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EPC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전이강화법이다. 이렇게 전이가 떨어지면서 접지전개 전이강화법을 또 이용한 거다. 네, 내부 부분에서 전이차게 전이강화식이 있다. 근데 요거 같은 10m, 20m 이렇게 해가지고 EPC라고 아까 얘기했죠. 전압을 인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P가 뭐였더라? 그러니까 EPC 이렇게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지장기가. 그럼 그걸 꽂고, 그 다음에 그걸 꽂고, 그걸 꽂는데 요 간격을 점차로 늘려가면서 아까처럼 측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지정률. 이건 원어의 사전급법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표면입니다. 여기서 접지봉을 박으면은, 여기 사이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죠. 같은 원이니까, 그 주위에. 그래서 얘 부분이 어떻게 박아야 된다? 대지에서 한 75cm 이상 박아주면 그 주위의 주변에 토양에 대한 내용들을 얘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얘는 이제 4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C1, C2, P1, P2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P1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얘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아까 건 3개였는데 얘는 4개니까 좀 더 정확하겠죠. 보는 부분이. 그런 개념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실 좀 다른데 이게 주기를 하니까 그냥 앞에 게 가버리네. 손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케이블 열어진다. 쉬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13번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아까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원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시험 안 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정리하는 시험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10분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13문제를 답안지를 나눠 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10분에 한 문제밖에 못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본인이 애워가지고 왔다 그러면 한 페이지 쓰는데 10분 걸립니다. 근데 그걸 어떡하냐. 키워드만 쓰시라는 거예요. 딱딱딱. 빨리 쓰는 것도 연습이니까. 그러면 13문제 중에 지금 6문제를 쓸 걸 가정해서 30분은 봐야 된다는 게 5분씩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만 써도 어차피 이게 채우는 게 10점이고 키워드만 쓰면 5분이면 충분히 씁니다. 그렇게 6문제는 써야 된다는 얘기죠. 6문제는. 최소한. CPU 케이블을 지중해 설치하고 10년 정도 되면 열화가 발생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대충 보시면 되고 열화 형태는 뭐가 있냐? 전, 수, 화. 전기적, 수, 물, 화학적. 틀에 의해서 뭐 아니면 화생전열기죠. 화학적, 생물학적, 전기적, 열적, 기계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열화의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5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수틀이나 이제 그런 트리를 얘기할 땐 전수화로 얘기하고요. 전기 트리, 수트리, 화학 트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적 요인. 전기적 요인 안에 이제 전기 트리가 있겠죠. 이제 보시면은. 예? 수트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부 외부 수트리가 있을 거고 보타이 트리가 있고 요 안에서 있는 것들이 이제 내부 수트리, 외부 수트리, 그 다음에 보타이 트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요 그림이 요거 말고 또 다른 게 이제 실물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지금 기술용어 해설집을 또 보시면 됩니다. 보타이는 전기 트리와 그 수트리가 같이 만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타이 같은 경우는 넥타이처럼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거니까 얘가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타이가 어떻게 보면 나비 넥타이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두 개가 만난다. 다른 건 뭐냐? 그 지점에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외부 트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내부 트리,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거거든요. 왜냐면 절연이 파괴되면서 그 부분이, 절연체가 갈라지면서 전이가, 트래킹 현상처럼 이렇게 쫓아가는 현상을 얘기한다는 거죠.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 부분이 있었죠? 여기 똑같이.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죠. 몇 번씩 설명드렸으니까. 열화진단. 뭐라고요? 아까 병원 가서 진단하는 것처럼 사선 상태 진단, 활선 상태 진단이 있죠. 사선, 가장 좋습니다. 절연저항은 어떻게 할까요? 절연저항 어떻게 측정하죠? 메가라고 얘기하죠, 메가. 전압을 때리는 겁니다, 전압을. 전압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흘러가면은 저항값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전류가 안 흘러가면 저항값이 올라가겠죠? 이게 뭐냐? 열화가 됐다는 거는 저항값이 크다는 얘기죠. 아니, 열화가 됐다는 건 저항값이 줄어든 거고 평상시 때는 튼튼하니까 예? 전류가 안 흘러야 되겠죠. 미소전류가 안 흘른다는 거는 저항값이 크다는 얘기인데 저항값이 이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값이 이렇게 5000메가옴, 2000메가옴 정도로 커야 되는데 그게 20메가옴, 뭐 10메가옴으로 떨어지면 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전압의 조건에 따라서 틀려지죠. 여러분들 쓰시는 게 보통 몇 볼트 메가 쓰시죠? 500볼트, 1000볼트, 2000볼트 이 세 가지를 쓰십니다. 500볼트가 저압에 쓰는 겁니다. 이제 고압에 쓰는 게 2000볼트 메가죠. 이제 그런 것들도 옆에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500볼트, 1000볼트, 2000볼트 메가 있고 뭐 이런 왜? 답안지 이거는 여러분 몫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냐? 여기다 더 쓸 거를 안내를 해드려야죠. 이건 다른 학원 가서도 똑같이 다 안내 받습니다. 왜 이 학원은 나오냐? 다른 학원에서는 다 안내 안 해주는 거를 가르쳐 드리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무적인 부분을 좀 더 쓰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직류 고전압 인가법. AC는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직류는 딱 일정한 값을 주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면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직류 고전압 인가법 같은 건 어떻게 하냐? DC 1kV에서 10kV 사이를 막 인가합니다. 근데 보통은 22900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DC 10kV 인가하죠. 그 1분하고 10분하고 비교하죠. 그걸 뭐라 그러죠? 직류 고전압 인가법인데 이게 지금 고전압 부분을 직류 누설전류 검출법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1분하고 10분 뒤에 그 뭐를 비교를 하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DC 성극지수. 그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10kV 딱 인가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에너지가 인가됐으니까 에너지가 이게 충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가 뭔가 없어지는데 1분 뒤에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인가됐으니까 뭔가 이제 그 충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이게 나가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1분 뒤쯤에는 한 요 정도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예? 근데 10분이 되면은 여기 점차 안정화가 될 거 아닙니까? 충전이 되면서 안정화가 되니까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10분 뒤에는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이 이제 틀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전압을 어느 정도 인가하다 보면 얘가 처음에는 안 터지다가 나중에 뭔가 되면 약한 놈이 있으면 뭐 그때부터 뭔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뭔가 약한 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뚝 나간다. 이걸 킥 현상이라고 그러죠. 발로 이렇게 툭툭툭툭 차는 것처럼 이 킥 현상이 일어나면 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성극비라는 게 얘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성극비가 뭐 2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하고 여기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비율이 이제 작아지죠. 1 정도로 1에 가깝게. 그럼 걔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딱 10분 정도를 인가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같이 보셔도 됩니다. 직류 고전압 인가법은, 개념으로는. 유전정자법.
유전정제법은 뭐죠? 절연체. 여기 R 성분이 있고 여기 C 성분이 있는데 여기 C 성분이 여기 요만큼 이렇게 얼마나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면은 문제가 된다 이거죠. 처음에 절연이 됐을 땐 여기 가까운데 이게 점차 벌어진다 이거죠. 이거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나중에 R이 있고 여기 C가 있어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다른 자료들 보시면은 얘에 대한 변화율과 얘에 대한 변화율 때문에 벡터 비역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벌어지면은 이걸 사실 벌어진 부분이 요거 아닙니까 요거. 요걸 이용하려면 이거분의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인 델타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얘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이거분의 이거로 보는 이게 뭡니까? 그게 탄 델타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탄 델타라고요. 이거분의 이거로 본다. T자 아닙니까? C가 어떻게 되면 이거분의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요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분의 이거. 이게 뭐 긴 거니까 요거분의 요거니까 요거분의 요거죠 똑같이. 그래서 탄 델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유전정제법에서 왜 사인 델타를 안 쓰고 탄 델타를 쓰느냐? 가장 정확한 시험 방법이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데이터가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유전정제법 시험지. 예?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예? 억입니다. 그냥 제가 3개 써봤거든요. 3개? 3종류? 기계식, 여기 철도청에 있는 옛날 그 구닥다리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로타리 스위치 써보고요. 한전에 있는 M4000. 이런 장비들 써보고요. 다른 것도 써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여기 있던 시험, 부분방전 시험 다 해봤고요. 저런 시험 다 해봤습니다. 제가 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던 실무들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실무적인 걸 여기다 더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이거 다 해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 저도 좀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 해봤는데, 부분방전. 수출이나 이런 건 안 해봤고요. 이런 건 해봤습니다. 부분방전 측정 같은 건 변압기 부분방전 해봤고요. GIS 부분방전 해봤고요. 케이블 부분방전 해봤고요. GIS 가스 검사, 그 SO2 같은 것도 해보고요. 측정 같은 것도. UHF도 해보고요. 부분방전 같은 건 아까처럼 이제 부분적으로 방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뭔가 나쁜 지역이 있으면 거기서 칙칙칙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미소,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이런 아까 정종용량 불균형 때문에 이런 게 뭔가 튀어나오는 걸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실드 쪽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부분방전이라는 게 아주 미세한 성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활선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분들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직류전압 중첩 누설법. AC를 쓰다 보니까 직류전압을 넣어가지고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왜냐면 왜 직류를 넣는다고요? AC가 왔다 갔다 하면은 간섭을 일으키겠죠. 원래 AC에다 얘가 또 들어가면 합쳐지니까. 그래서 DC의 작은 부분을 실어서, 예?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왜냐면 힘이 좀 일정해줘야지 어떤 값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기들이 딱 보면요. AC에 대한 시험을, 이런 시험할 때는 AC에 대한 시험들을 다 안 하죠. 다. DC에 대한 시험을 하죠. 어떤 일정한 값을 읽어내줘야 되니까. 직류성분법. 얘도 직류죠? 다. 수트리에 대한 부분. 사용직류 부분. 활선 탄델타. 이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탄델타 시험 문제는 사선 상태에서만 해봐가지고. 근데 자료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되나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위험하다고 돼 있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누가 연결하겠습니까? 고압선을. 예? 제가 하는 건 못 봤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분학기를 통해가지고 저주파 중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삼형주파가 아닌 이제 저주파를 하면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좋겠죠. 저주파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가 세고요. 어떤 경우는 에너지가 작습니다. 예,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열압. 키워드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케이블의 열압 방지 대책. 키워드. 6글자. 생각나시나요, 이제?
컴, 첨, 단, 뭡니까? 건이. 여기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건. 제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건식공법. 왜냐면 아까 수트리 같은 것들은 얘가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어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네. 뭐라고요? 매끄럽게. 뭐, 그 도치하고 절연체 사이에 이게 경계면이 거기로 고른 데서 이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타이가 일어나니까 거기가 접착이 잘 돼 있어야 되니까. 컴파운드. 첨가제. 예? 절연체의 볼테이지 스테빌라이징의 첨가제. 그러니까 절연체 이제 이런 그 뭐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 걔가 이제 볼테이지를 이제 안정화시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기의 집중을 방지한다. 한쪽에 몰리는 게 아니라 스테빌라이저가 어차피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말 처리. 첨단 반도저층 균일하게 배치. 그 외에 나머지는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죠. 6개는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6개 다 쓰니까. 이 6개. 이게 딱 나오면은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 그거예요. 이런 훈련들은 계속 해드릴 거니까. 문제는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뭐 했을 때 건매컴 첨단반은 일단 나와야 되니까. 그게 나오면 건 뭐였죠? 매 뭐였죠? 컴 뭐였죠? 첨 뭐였죠? 단 뭐였죠? 반 뭐였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나중에 이거 잘 모르는데 요 정도 쓴다 이제. 건식공법, 매끄럽게, 컴파운드, 첨가제, 단말처리, 반도전청. 그럼 그 앞뒤로 이제 딱 생각해가지고 좀 쓰면 되죠. 아, 이거 나왔는데 이거 못 씁니까? 이거 반도전청 나왔는데 배치하는 거. 반도전층 균일하게 배치. 아, 반도전층 균일하게 배치 쉽죠. 반도전층이 안 나와서 그렇지. 상호 전망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 개기용 변성기. 여기 다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네? 똑같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되게 개경 변성기 봤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개경 변성기 하니까 여러 가지 나죠. 변성기가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변성기가 뭐라고요? 성질을 변환하는 기기. 네? 변류기는 전류를 변환하는 거죠. 변압기는 전압을 변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용어가 조금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PT라는 용어를 쓰죠. 이제 외국은 VT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PT 하면 이 변압기 하면 이거 그 트랜스포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걔네들은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VT라는 용어로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이제는. 자, 개경 변성기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많냐고요? 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계기 및 계전기, 고전압 대전류의 주해로부터 절연, 사용문죠. 전압전류를 변성하여 계기 및 계전기 입력으로 사용한다. 아까 제가 계기용 변성기 했어도 뭐라고요? 계기하고 계전기 다 나온다고요.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PT는 변압, CT는 변류, 대전류, 소전류는. 근데 Z가 붙었다. 여기 Z니까 CT에다 Z가 붙었으니까 뭡니까? 영상, 제로 CT. 지락사고 시 발생하는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부분. GPT, 똑같은 PT인데 G가 붙었죠? 그라운드, 영상 전압. 그 다음에 PCT, 이거는 이제 CPD라고 얘기를 하고 MOF라고도 얘기를 하죠. 한전에서는 CPD라고 얘기를 하고요. 컨덴서 포텐셜 디바이스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MOF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터링 아웃 피트. 변류기, CT.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시 CT 2차 개방 시, 등가를 그리고 소선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고, 이거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CT를 어떻게 선정하냐, CT의 전격이 어떻게 되냐, 재고전압이 어떻게 되고, 전격 전류가 어떻게 되고, 계급이 어떻게 되고, 비오차가 어떻게 되고, 전격 부담이 어떻게 되고, 과전류 정수가 어떻게 되고, 과전류 강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13번 SVC가 더 중요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실무할 때도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오차는 아까 오차입니다. 뭐죠?
이게 출력, 입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 변류에서 실제 변류비니까 이게 뭔가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그 실제 들어간 부분이죠. 약간 그 입력 출력이 좀 틀리죠. 오차가 생겼다. 이 얘기고요. 실제 공식 원료비에서 실제 원료비를 뺀 거하고 실제 변류비니까 원래는 여기가 입력이 돼야 되니까 공식 변류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죠. 비오차. 전격 부담이라는 건 소비 전력이라는 얘기죠. 소비 전력. VA. 그래서 보시면 규정된 조건에서 CT 2차 측에 접속되는 피상 전력이 뭐라고요? VA. 소비 전력이라고요. 소비 전력이니까 몇 볼트가 걸렸을 때 몇 암페어를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CT의 부담을 아시면 CT가 예를 들어 보시면 CT가 40VA다. 그럼 얘는 40VA만큼을 이쪽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출력을. 이게 뭐냐? 40W죠. 스피커 40W, 40W만큼 빵빵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건 뭐가 있냐? 케이블을 가겠죠. CT 2차 측에. 케이블도 소비 전력이 됩니다. 거기 또 뭐가 연결되죠? 케이블을, CT 2차 측에 케이블을 쭉 가면은 뭐가 연결되나요?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스버가 있습니다. CT가 뭐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 갑니다. 케이블로 연결해서 갑니다. 이 앞에는 뭐가 있죠? 차단기가 있습니다. 판넬 문이 있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뭐로 연결되나요? 단자들을 통해 가지고 뭐로? 뭐를? 틀려도 좋으니까. 예. 계정기. 그럼 계정기로 연결된다면 또 뭐로 연결되죠, 보통? 계기용 변성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답을 다 드렸는데. 계기하고 계정기하고 연결된다고요. 계기용 변성기가. PT도 똑같고요. 이 개념이 없으면 보호 계정기가 안 됩니다. 왜? 이거 지금 다 10장에 가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판넬에. 자, 여기서 소비 전력, 뭐, 얘가 40이다. 얘가 뭐, 1에서 뭐, 한 5. 뭐, 이렇게 나온다. 계정기, 10에서 뭐, 20. 얘 계기, 뭐, 1에서 5. 이렇게 하면 이거 해봤자 30밖에 더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얘가 40V짜리를 안 쓰고 10V짜리를 썼다. 이거 공급 못하니까 얘 뻗어버리겠죠. 출력을 제대로 못해주니까 얘가 제대로 동작 못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아날로그 계정기 안 쓰고 디지털 계정기 쓰면 0.5V밖에 안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즘은 이 소비 전력이 적은 CT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연결되는 이 기기들이 다 소비 전력이 줄였기 때문에 옛날처럼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아날로그는 한 번 돌려면은 몇 도를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요즘은 아주 소비 전력이 적은 걸 쓰기 때문에 얘가 줄어드는 거 10VA, 20VA, 뭐 5VA짜리도 씁니다. 40짜리 안 씁니다. 아날로그 계정기 썼을 때만 40 정도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VA, 과전류 영수. 과전류 영수랑 과전류 강도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조금 틀립니다. 그냥 이제 보여드리면은 CT가 포화가 되지 않습니까? 포화가. 왜냐면 CT도 어떻게 되냐면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코일이 요 안에. 근데 얘를 아시려면 변압기를 아시면 됩니다. 또 변압기.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CT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권선으로. 여기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발생되죠? 암페주의 법칙에서 뭐? 자석. 자석 뭐? 파이가 발생되면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역기전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역기전력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인데 이게 뭐라고요? 파이는 Li입니다. 요게 파이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파이는 Li니까 시간에 따른 파이가 변화하게 되면 이 전압이 생긴데 이게 뭐라고요? 역기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전압이 반대로 생기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거고 나가는 게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게 똑같은 부분이 많고 이거 변압기 아시면요. 발전기도 똑같이 아십니다. 발전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뭐 패러데이 법칙 해가지고 뭐 렌치의 법칙 이렇게 나오는데 발전기는 이렇게 뭐 있으면 여기다 코일을 감아두고 여기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빠르게 하게 되면
여기 전류 코일의 변화가, 이게 자석의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움직이니까 여기 자석의 변화가 되겠죠? 그거에서 발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전압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를 채우는데, 어느 정도 채우다 보면 여기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못 채워지니까 여기서 더 많은 부분이 들어오더라도 이쪽으로 더 많은 부분이 못 넘어간다 이거죠. 그게 뭐냐? 여기서 뭐가 들어오면 이렇게 갔는데 더 많은 부분이 들어오더라도 그 2차처럼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가 된다는 얘기죠, 포화가. 그래서 이 어느 정도에서 포화가 되느냐? 사고 전류도 그겁니다. 어느 정도 사고와 전류가 들어오면 그 2차처럼 못 가는 거죠. 과전류 정수, 과전류 강도 비슷한 내용인데 얘는 몸체가 견디는 부분, 얘는 그 안에 그 자석이 넘어가서 전달할 수 있는 범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0IN, 예? 뭐 20IN, 10IN, 전격 전류의 10배, 여기에서 포화가 된다. 전격 전류의 40배에서 포화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얘 같은 경우도 사실 과전류 강도도 저항 같은 경우 40I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게 돼 있는데, 보통 근데 여기를 보면 어떻게 하냐? OP10이라고 돼 있죠? 계정기용은. 요게 10배에서 과전류 정수를 가진다. 이겁니다. 아까 요거는 이제 좀 과전류 강도 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 쉬우라고 그냥 그렇게만 설명드린 거고, 과전류 강도는 이렇게, 요 정도에 견딜 수 있다. 그만큼 몸체가. 얘는 5%의 오차를 가진다. 여기 5%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 요 변곡점이 여기. 리포인트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리포인트 볼테이지 정의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요게 몇 배에서, 요 전류의 10배에서 포화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계정계 극성에서 얘기하는 OP10이라는 그런 클래스를 얘기합니다. 요 뒤에 보시면 이제 클래스가 또 나올 텐데. 이런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접속, 직렬, 병렬, 부위결성, 교차 접속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왜 안 되나? 계기형 변압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계급, 부담. 부담도 똑같은데, PT 쪽은 병렬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T는 직렬이니까 부담이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병렬로 하니까 병렬로 하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부담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 사고 시에만 좀 부담이 됩니다. GPT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쪽만 좀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중성점 불완전 현상. 아까 GPT 쪽에 3차 측에 중성점이 불완전하게 돼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철공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철공진은. GIS 쪽 같은데 이제 PT 넣고 나면 철공진 방지 현상을 해가지고, 뭐, 페라이트 코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치들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 좀 아셔야 되니까. PT 결선. Y 델타 V, 뭐, 브로큰 델타, 이거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냥, 이거는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PT하고 CT. PT는 병렬이고, CT는 직렬이다. 가장 큰 거. 임피던스가 작은 부하. 왜? 직렬로 연결해야 되니까. 임피던스가 큰 부하. 병렬로 연결해도 되니까. 전격전압 110V, 190V, 뭐, 이렇게 이제, 100V 이렇게 IC 규정에 이렇게 전압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얘 같은 건 거의 5A 아니면 1A 돼요. 근데 이제, 그 암페어가 작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2차 측에 인가되는 전압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락하지 말고, 얘는 항상 개방하지 말고, 개방하면, 직렬을 개방하면 어떻게 되죠? 끊어지죠? 끊어지면 거기에 뭔가 에너지가 계속 유기가 돼가지고, 뭐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을 못하니까 거기 계속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과전압이 유기가 돼가지고 소선이 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나중에 왜 그런지, 지금 IC, IM 해가지고 나중에 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끊어지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가니까 얘가 이쪽으로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 계속 인가가 되니까 개 부분이 소선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벡터적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부분이 뭐 돼가지고 소선이 된다.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란 얘기죠. 여기 문제가 없으니까. 이중비 CT, CTB 2개 있는 거니까요. 저는 보시면 되고요. SVC. 마지막입니다. SVC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를 아시면 팩치도 아시는 거고, 이것도 아시면 HVDC도 아시는 거고, 다 응용이 됩니다. 사이리스를 다 이용하니까. SVC 딱 뭐라고요? 정지형. 정지형이라고 나오죠.
유도형, 뭐 디지털형 안 나오고 정지형이라고 나오죠. 왜? 사이리스터가 들어가서 뭔가 한다는 얘기죠. 뭘 한다? 무효전력을 보상한다. 무효전력을 보상한다고 돼 있죠? 어떻게 해?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게 언제는 필요 없죠, 여기서는. 왜? 어떻게? 이렇게. why? 예? 어떻게? how? 무엇을? what? 이렇게. 몇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개요, 그리고 정의, 똑같은 얘기죠. 동기조성격 유산기능 기능을 가졌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무효전력을 보상한다. 어떻게 보상하냐 이거죠. 전압을 보상한다 이거죠. 무효전력. 사이리스의 가변의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L 또는 C처럼 투입하고 뺐다 해가면서 연속적으로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이걸 사이리스터 컨트롤 리액터, 사이리스터 시리즈 캐패시터. 뭐를 제어한다고요? 여기 리액터하고 캐패시터를 제어하는데 그걸 리액터하고 캐패시터를 뭐로? 사이리스터로 제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이리스터가 있죠. 여기. 근데 여기 L이 있고 여기 C가 있죠. 이게 같이 모여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SBC 가게 되면은 C는 이제 중간중간별로 돼 있고 L은 이제 큰 용량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로. L은 직선 제어가 가능하니까. 근데 콘덴서는 다단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뭐 내부 제어, 교정 신호 이런 것들이 이게 좀 헷갈릴 겁니다.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림이 다른 게 더 좋은 건 있고요. 사이리스터 컨트롤 리액터. 여기 나와 있죠? 사이리스터 스위치드 캐패시터. 여기 보시면 사이리스를 이용해가지고 L을 제어하니까 L은 직선적으로 제어가 된다고요. 요게 이제 키포인트 내용입니다. 그냥 그 정도.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또 나오니까 뒤에 가서 요거는 여러 개를 제어한다고 그랬죠. 왜? 다단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니까 다단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용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넣다 뺐다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FC. 요거는 기본적으로 고정을 해놓고 요거는 고정으로 제어를 해놓고 뭐냐 고정이니까 하나죠. 요건 고정으로 제어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여기를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0에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여기를 고정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요만큼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리액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요거 같은 이제 토탈 제어력은 여기가 되는 거죠. 왜?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얘하고 얘가 만나 부분에서 얘는 0이라는 얘기죠. 0. 그래서 얘가 올라갔으면 얘가 요만큼에서 조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투입된 거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L하고 C가 들어가야지. C는 고정이니까. 예? 요 정도까지 L이 올라가졌을 때 얘가 0이 되겠죠? 그겁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얘가 C가 요만큼 투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만큼 투입되어 있으니까 얘도 요만큼 투입되어 있어야지 얘가 0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이란 얘기죠. 픽스드. 요 정도. 네, 여기는 사이리스터, 스위치, 캐패시터, 사이리스터 컨트롤 리액터. 여기 보시면 사이리스터에다 캐패시터를 여러 개 달아서 다단으로 스텝을 했고, 요것도 사이리스터 레일을 제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콘덴서는 단계별로 올라가죠. 이렇게 단계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리액터를 넣었다 뺐다. 여기 단계별 올라갈 때마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여기서 올라간 상태에서 또 넣었다 뺐다 하니까 또 올라가는 거죠. 왜? 콘덴서가 들어가면은 콘덴서 하나 들어갔을 땐 여기입니다. 이렇게. 콘덴서 2개 들어갔을 때 여기입니다. 콘덴서 3개 들어갔을 땐 여기고요. 콘덴서 4개 들어갔을 땐 여기입니다. 그럼 4개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3개 들어갔을 때 올라가면 한번 올라가는 거고 요 그림을 이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얘때 얘가 되는 거죠. 시간별로. 그 얘는 한번 들어갔다 말았다 한 겁니다. 그냥 그림상으로 되게 어렵게 보시는데 그러면은 요런 각도로 맞춰줄 수 있더라. 이건 넣었다 뺐다만 하는 거죠. 넣었다 뺐다만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리액터 양이니까 얘는 크니까 리액터 양의 요 부분이죠. 얘는 요 부분이고요.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봐도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럼 얘가 이제 디맨드 쪽이니까. QC. 이걸 위쪽으로 보면 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저기서 요만큼 올려줬다가.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는데 얘가 꺼졌으니까 다시 꺼진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까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요건 아웃풋 나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출력량은 디맨드는 이거죠. C 성분은.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아웃풋이나 디맨드나. 근데 약간씩만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VG는 스테이트 박 컴펜세이터 제네레이터입니다. SVG는 스테이트 콘이 아니라 스테이트 콤입니다. 이건 자려식 인버터가 있습니다. 자려식 인버터. 중요한 건 자려식 인버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요거는 여기 PT하고 CT가 있는데 여기 자려식 인버터에서 얘가 공급하다 보니까 요게 사실 이제 CT가 아니라 이게 변압기거든요. 여기 변압기가. 요건 어디냐면 미금 SS 있습니다. 지금 100MV짜리. 이건 제가 가서 본 게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한번 자료들이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버터 부분이. 냉각장치가 여기 열이 많이 발생되면 냉각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응답 시간이 빠르다. 인버터를 이용해서 자려식으로 해가지고 인버터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겁니다. 무해전력의 변동폭을 흡수할 수가 있다. 근데 얘 같은 자려식이다 보니까 아까 인버터 같은 AC, DC도 된다고 했죠. 얘는 넣었다 뺐다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아까 거는 하나가 뭘 했죠? 투입해주면 하나가 빼주고, 투입해주고 빼주고 이게 따로 했는데 얘는 한 놈에서 다 하니까 빨리 간다 이거죠. 회전기가 아니니까 유지보수가 간단하다.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동기조상기 비해 전력 손실이 됐다. 어떻게 이게 끝냈네. 열쇠 문제. 오늘 어떻게 쉬는 시간도 없이 막 해가지고 저도 힘듭니다. 사실 어제 이번 주 제가 강의한 것만 한 30시간 넘게 강의했거든요. 이것까지 하면 한 40시간 강의했을 겁니다. 저도 힘듭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틀려지죠. 저도 틀려지고. 왜냐면 다음 주 이 자료에다 좀 추가해서 넣어드릴 텐데 지금 기존에 똑같은 자료도 말고 다른 자료 있으면 제가 넣어드릴 겁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거기 자료를 넣어가지고 오늘 말고 내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 집에 가면 한 10시쯤 됐는데 자료 언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 있거든요. 내일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집에 항상 토요일 날은 늦게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차 타고 들어가면 집에 가면 한 10시 되거든요. 그럼 저도 들어가서 씻고 하다 보면은 저기를 못 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미리 한번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렸죠? 1분간 스피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안 나오시는 분들 저번 주에 안 나왔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